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변화는 바로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던 다리 근육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 발을 헛디디거나 소파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짚어야만 하는 순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나이살이나 노화라고 치부하며 넘기기엔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60세 이후의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하체 근력과 혈액순환인데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과일이 오히려 이 소중한 근력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일은 비타민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과일들은 60대 이상의 신체 구조에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여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하체 근력을 파괴하고 보행의 자유를 앗아가는 최악의 과일 7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에반 박사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혈액순환, 관절 문제부터 근육 감소와 기억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60세 이상의 성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하도록 돕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하체 근력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 3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상당수는 근감소증에서 비롯된 하체 위압감이 원인이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60대 이후 근육량은 매년 1%에서 2%씩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육의 질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근육 파괴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다리 힘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기회,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독립성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당분이 높은 열대 과일이나 말린 과일을 습관적으로 섭취하십니다. 과일은 천연식품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어르신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은 혈액 속의 당 수치를 급격히 높여 근육세포를 공격하고 결국 걷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과일들의 배신을 순위별로 공개하고 근력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식단에서 퇴출해야 할 음식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동성과 활기찬 노후를 지키기 위한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60세를 기점으로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빠져나가듯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 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60대 이상의 신체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효율이 젊은 시절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노화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게리아트릭,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속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적이 다리 근육을 실시간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며 근육 세포의 독소로 작용할 때 근육 섬유는 점점 가늘어지고 그 자리를 쓸모없는 지방 조직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임상 연구 결과들은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국제 노년학 학술지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후 근육 내 지방 침착 속도는 이전 세대보다 약 3배 이상 빨라지며 이는 보행 속도 저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특정 고당도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발생하는 최종 당화 산물, 에이지즈, 은 근육의 탄력성을 담당하는 콜라겐 구조를 딱딱하게 경화시킵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근육의 설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육이 설탕에 절여진 것처럼 끈적이고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보조제를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한다 해도 근육은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표준적인 건강 권장 사항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일을 매일 챙겨 먹어라, 소식해라와 같은 일반적인 조언들은 20대나 40대의 대사 능력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60대 이상의 생물학적 환경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된 세포는 과도한 과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임상 통계에 따르면 과일 속 과당은 간에서 곧바로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60세 이후에는 이 과정이 더욱 가속화되어 근육 주변의 염증성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과일을 챙겨 먹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근육은 자꾸만 가늘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과학적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과일의 당분은 천연이라서 안전하다는 맹신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60세가 넘으면 간의 대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과도한 과당이 간으로 들어오면 이는 즉시 중성지방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지방들이 다리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들면서 근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지방증을 유발합니다. 겉보기엔 다리 굵기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근육 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 수치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이 당분이 근육을 어떻게 부식시키고 있는지 그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과일만 섭취하거나 식후 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소화를 돕기 위해 혹은 건강을 위해 식후에 과일을 드시지만 이는 하체 근육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식사로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과일에 당분이 추가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과도한 인슐린은 오히려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즉, 근육을 키우기 위해 먹은 음식이 과일 한 조각 때문에 근육을 파괴하는 신호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표준적인 조언들이 단순히 비타민 섭취에만 집중할 때 정작 시니어들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인 근육 보존은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기존의 의료 조언들은 대개 당뇨병 예방이나 체중 감량 같은 증상 관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노화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근육이 감소하고 다리 힘이 빠지는 것을 노화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메디컬 갭, 즉 의학적 공백입니다. 최신 노년학 연구는 이 퇴행적 과정을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접근을 통해 근육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90세가 넘어서도 훈련과 올바른 영양 공급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부터는 증상만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육세포의 생물학적 환경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심코 먹어온 과일과 습관들이 다리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체 건강에 좋지 않은 순서부터 역순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말린 과일, 건포도, 건망고 등입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사라지고 당분만 3배에서 5배 이상 농축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는 근육세포에 당분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혈당을 급격히 높여 근육 염증 수치를 약 15%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남아있을지 모르나 시니어의 다리 근육에는 가장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린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근육 파괴제에 가깝습니다. 9위는 과일 주스, 착즙 주스입니다. 과일의 핵심인 식이섬유가 제거된 주스는 액체 설탕이나 다름없습니다. 섭취 후 15분 이내에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여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주스를 즐겨 마시는 노인은 생과일을 먹는 노인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20% 높습니다. 마시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가는 다리 힘의 약화입니다.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8위는 통조림 과일입니다. 설탕 시럽에 절여진 통조림은 영양소 파괴는 물론 과도한 보존제와 당분으로 인해 하체 부종을 유발합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다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신선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력을 생각한다면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7위는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껍질의 검은 반점이 생긴 숙성된 바나나는 당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젊은 층에겐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활동량이 적은 60대에게는 근육 탄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과당 공급원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하체에 무력감이 있다면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적당히 노란 상태일 때 반 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위는 포도입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은 시니어의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오히려 근육 내 단백질 대사를 교란합니다.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지만 그 이득보다 과당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껍질째 조금만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5위는 파인애플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들어있어 소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입안 점막과 마찬가지로 근육 조직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분 지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소화제 대신 드시는 정도로 한두 조각만 허용됩니다. 4위는 망고입니다. 열대 과일 중에서도 당 함량이 압도적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근육의 당화 반응을 가속화해 하체, 근육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맛은 좋지만 시니어의 이동성에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3위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 GI, 가 과일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저녁에 드실 경우 야간 빈뇨를 유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수면 부족은 근육 재생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수분 보충이라는 장점보다 혈당 스파이크와 수면 방해라는 단점이 더 큽니다. 나대만 한두 쪽으로 제한하십시오. 2위는 당도가 높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 안전해 보이지만 세포막을 통과하는 속도가 빠른 과당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간에 내장 지방을 쌓고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아삭한 식감은 좋으나 하체 비만과 다리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설탕이나 꿀을 곁들인 모든 토마토와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좋은 성분인 라이코펜은 기름에 볶을 때 흡수되지만 설탕과 만나면 비타민 B가 파괴되고 체내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이것은 다리 근력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하고 나쁜 방법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식습관입니다. 앞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과일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의 다리 근력을 실제로 단단하게 만들어줄 진짜 해결책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의 섭취입니다. 베리류는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낮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하체의 미세혈관을 청소하고 근육세포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은 거의 없고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이 풍부하여 60대 이후 딱딱해진 근육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제1의 해결책은 바로 식사 후 15분 껍질째 먹는 사과 전략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사과 껍질에 함유된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은 노화로 인해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이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우르솔산은 근육세포의 성장을 돕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여 체중 관리는 물론 하체 근력을 보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매일 먹는 사과 한 알이 여러분의 보행 능력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확한 실행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우르솔산의 대부분은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은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반 개에서 1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셋째, 섭취 타이밍은 식사 중 혹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 즉 식사 후 2-3시간이 지난 공복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섭취해야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과의 유익한 성분이 근육으로 잘 전달됩니다. 넷째,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 삶은 달걀 1개나 견과류 1줌, 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 흡수를 늦추고 근육 합성 효과를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사과의 산 성분 때문에 드물게 속쓰림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는 식후에 바로 드시거나 물을 한 잔 곁들이면 완화되는 무해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과 속에 칼륨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치료제가 아닌 보조적인 식단 관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건강한 60대 이상 성인이라면 이 사과 루틴 하나만으로도 한 달 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자꾸만 실패하는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리가 아프니까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 활동을 멈추는 것은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60대 이상의 근육은 단 며칠의 휴식만으로도 급격히 소실됩니다. 둘째는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는 오해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근육을 파괴하는 과도한 당분을 먼저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세포로 전달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쌓일 뿐입니다. 셋째는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천연식품에서 얻는 파이토케미컬과 섬유질이 상호작용 없이는 인위적인 영양제만으로 근육의 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근육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쇠의 길로 접어드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노화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걷는 것이 힘겨워지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부족 상태, 즉 잘못된 영양 섭취와 대사 불균형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갈아주듯 우리 몸도 60세에 맞는 적절한 연료로 바꿔주기만 하면 충분히 다시 힘차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기능의 쇠퇴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늦추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여전히 다시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30일 하체 근력 골든타임 챌린지를 시작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첫 10일 동안은 오늘 배운 7가지 최악의 과일을 식단에서 과감히 퇴출하십시오. 다음 10일 동안은 매일 사과 반알을 껍질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일은 이렇게 얻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루 10분씩 집안에서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하며 근육에 신호를 주십시오. 이 3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는 힘이 덜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